안녕하세요. 아침TV 하경숙입니다. 우리나라에는 많은 사람들이 독재합니다. 특히 유신 독재를 말합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경제 부흥을 일으키고 잘 살게 된 거는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이 말하는 독재를 했던 대통령들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에 의해서 우리나라는 엄청난 경제 성장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잠실 1단지에서 5단지 아파트들이 있었잖아요. 저층 아파트가 있었는데 그 아파트를 짓고 무릎을 꿇고 울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이렇게 아파트를 지을 수가 있구나. 그게 1970년대였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살아있다면 지금의 이 대한민국을 보면은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울겠습니까?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리겠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면 한 번씩 가슴이 먹먹해질 때가 너무 많습니다. 독재하지만 독재를 했던 그 대통령들은 최소한 국민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국민들을 배부르게 먹고 경제 성장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었던 그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독재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우리가 남북이 대치되어 있었고 안보가 보장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가 지금도 못 사는 나라였다면 미국은 어쩌면 우리나라를 포기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이 세계 10대 강국에 들어가 있고 안보도 경제도 굉장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미국이 버릴 수 없는 카드가 된 겁니다. 잘 사니까 괜찮게 사니까 선진국들도 우리나라를 무시를 못하게 된 겁니다. 대기업을 육성해서 어쩌고저쩌고 좌파들은 많이 공격하지만 대기업을 육성했기 때문에 좋은 일자리가 많이 일어나고 많은 돈을 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다 잘 살게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못 살고 배고프고 힘든 사람들은 너무 많습니다. 저희들도 서민입니다. 우리나라가 공산주의가 되면 우리는 갈 데가 없습니다. 이 나라에 살아야 됩니다. 핍박을 받든 어쨌든 이 나라에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런 운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돈이 많은 사람은 이 나라를 탈출하겠지만 우린 탈출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나라를 지켜야 됩니다. 자유를 지키는 데는 피를 흘려야 된다는 말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자유는 소중한 겁니다. 제가 겪어보니까 민주화 이후로 민주화를 했다는 대통령들 치고 도둑질을 안 해먹은 놈들이 없습니다. 특히 제가 전라도 출신이지만 김대중에 대해서 그렇게 성토하는 이유는 전라도 사람들을 이용해서 자기들이 너무 도둑질을 많이 해먹었다 그겁니다. 공보다 도둑질해 먹은 과가 더 많다 그겁니다. 김영삼이도 아들 현철이 소통령이라 불린 만큼 대단한 권력을 가졌었고 그리고 도둑질도 많이 해먹었습니다. 특히 김대중이는 아들 셋이서 얼마나 도둑질을 해먹었으면 홍삼 트리오라 했겠습니까? 김대중 자신도 도둑질을 많이 해먹은 대통령입니다. 저는 그래서 김대중을 용서할 수 없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민주화 말하면서 전라도 사람들을 이용하면서 지 뱃돼야지에 부만 채웠다 그겁니다. 그리고 국민들을 갈라치기 하게 됐다 그겁니다. 그래서 김대중이를 용서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노무현이는 지는 도둑질을 안 해먹었다 하더라도 마누라와 자식이 많이 해먹었습니다. 누가 자유로울 수 있겠습니까? 이명박이는 원래 부자였으니까 다스가 어쩌네 저쩌네 해도 이명박이는 민주화를 말했던 국민을 생각한 척하는 그런 대통령보다 훨씬 낫다고 저는 나름대로 평가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물론 도둑질을 하나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 경제를 안전히 망조를 들게 한 게 문재인이었습니다. 그러면 윤석열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경제를 못 살렸다고 하는 그 주둥이에는 재갈을 물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외교에는 탁월한 능력을 발휘했지만 국내 경제는 많이 일으키지 못했습니다. 아직 2년 반밖에 못했으니까 시간이 필요했겠지요. 그런 이유가 뭡니까? 사사건건 민주당이 발목을 잡았고 대통령 취임 전에도 저는 분명히 들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성공한 꼴을 못 보겠다. 절대로 성공하게 놔두지 않겠다고 말했던 게 민주당이었습니다. 그런 민주당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꼬투리를 못 잡으니까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를 사사건건 잡고 물고 늘어졌습니다. 보통 사람들 같았으면 그거를 견디기 힘들었을 겁니다. 그 정도로 민주당은 끊임없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전라도 사람들은 많이 말합니다. 거부권을 41번을 했대나? 그 거부권 대부분 뭡니까? 나라를 망치는 거지 않습니까? 제대로 된 법안, 여야가 합의된 법안이 올라왔으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그렇게 많이 행사했을까요? 야당이 마음대로 입법 권력을 휘두르면서 자기들 마음대로 법을 만들어서 통과를 시켜가지고 하려고 하니 대통령은 이거에 장래 나라를 위해서 안 되겠다 싶어서 거부권을 행사한 겁니다. 그러면 탄핵을 31번이나 시켜서 행정부를 마비시킨 저들은 인간도 아닙니다. 이번에 이재명 그러대 13번밖에 안 된다고. 13번도 70 몇 년 동안 10번이 넘을까 말까 한대잖아요. 근데 어떻게 2년 반 동안 31번을 탄핵을 합니까? 탄핵 소추를 31번 했다는 것은 심각합니다. 행정부를 무력화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법 리스크를 덮어버리기 위해서 사법부마저 무력화시키려고 합니다. 이게 총통 정치라고 합니다. 히틀러가 나치니즘을 이용해서 국가주의를 했던 철권 통치, 이게 통치국가라고 합니다. 얼마 전 이명박 대통령은 이재명이 대통령 되면 통치를 할 것이고 김문수가 대통령 되면 국가 경영을 할 거라 했습니다. 지금은 돌아가시고 안 계신 김동길 박사는 7년 전 인터뷰가 회자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김문수를 부르게 될 것이다. 앞으로 김문수 시대가 올 것이다. 이렇게 7년 전에 예언을 하셨더라고요. 왜냐? 김문수는 능력이 탁월하다. 그리고 화합을 할 줄 알고 청렴결백하다. 김문수는 이 나라가 부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한 적이 있더라고요. 지금이 그 시대인 것 같습니다. 지금은 대한민국이 김문수를 부르고 있습니다. 김문수가 독재도 통치도 아닌 국가 경영을 어떻게 할지 정말 기대가 큽니다. 경기도를 그렇게 발전시킨, 대기업을 유치를 시킨 그런 김문수가 우리나라도 요소 적재적소에 어떤 기업을 유치해서 어떻게 플랜을 짤 것인지 기대가 됩니다. 우리는 김문수 시대를 맞이하고 김문수가 대통령이 되는 그런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는 아이러니하게도 다시 말씀드리지만 독재를 했다는 그 대통령들에 의해서 부자가 된 나라입니다. 민주화를 했다는 그 대통령들에 의해서 부패가 심화된 나라입니다. 이제는 노동도 했고 정치도 했고 행정도 해본 김문수가 대통령이 돼서 우리나라를 더 꽃피우는 그런 대통령이 돼줬으면 하고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는 김문수 시대입니다. 김문수 시대를 위해서 우리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포기하게 만든 것도 저들의 프레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절대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한 사람이라도 더 설득해서 김문수를 찍게 만들고 김문수 시대를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진실을 알려드리는 아침TV 하경숙이었습니다.